레인 언니 어서오세요. 오늘은 몇 명을 꼬실 것인가? 아 근데 역캐 한번 해볼까? 나 역캐 한 번도 안 해봐서 역캐 느낌이 궁금하긴 한데. 아 다음에 저 뭐지? 일단 스토리 다 보고 나서 역캐도 한번 해보려고. 이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데일라이트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약간 역캐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역캐로 한번 봐야겠어. 아 그러니까 나는 성별 이거 전환 솔직히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해준다는 게 너무 좋은데 아 번역이 발번역이래 명조가.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얘네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이 오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아니 이거 내가 원래 그거 할래 했거든? 아 맞아 이거 이참에 그거 좀 사야 되겠다. 잠시만요. 나 이거 그 월정액 사야 돼. 나 월정액 안 샀어 어제. 아 그니까 이거 원래 이거를 밀려 했거든? 근데 이 상태라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로그인 거만 먹었어 어제. 솔라리스 가이드 없죠. 아 맞다 저 여러분 저 남몰래 지금 남몰래는 아니고 얘가 저번에 이제 동생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해서 동생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 거 있나 하면서 막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저기 뭐시기냐 이거 뭐지? 저기 뭐시기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그 뭐지? 그 스위치 그 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팩 중에 미쿠 복싱이 있는 거예요.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이제 막 일주일 넘었겠다. 일주일 넘었는데 그거 운동을 한지 몸무게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긴 진짜 힘들더라고 또. 그러니까 링피트가 원래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쿠 복싱은 그거더라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쿠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가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고 막 링피트는 막 다리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이래야 되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터지면은 아 하기 싫다 하면 안 하면 이제 영영 안 하고 막 이랬어.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되겠다 싶어. 복싱이니까 서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It's show time. 가더라. 가만히. 주문 금지. 깜짝 놀랐지? 가더라. 가만히.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야 어디서 맞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약간 확실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도 운동을 안 할 거면은 내 흥미
차라리 그거에라도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바위를 저기다 했어야 됐나? 가더라. 더 많이 어디가 아니야? 아야야야. 넘치면 아씨, 어디서 쳐맞고 있는 거야 지금? 가더라. 더 많이 분위기를 띄워봐. 오, 뭐지? 변수 제거. 이게 뭐지? 아, 에? 재생.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아야씨, 어디서 맞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사람인가요? 조심하세요. 잔상이에요. 낚였네요. 뭐지? 오씨. 공명의 힘이 제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잘생긴 오빠야가 애기한테 존댓말 한다는 것부터가 너무 스윗한 거 아니? 미친 것 같아. 바다안개 안에는 대량의 오염된 울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주파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죠.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바다안개 속에서 싸우는 건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전투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없고 저거를 저쪽으로 갈 수 있는지 볼까? 이거를 여기다가 쏠 수 있는지 보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차차차차 여기다 하고, 아 이러면 되네. 어차피 가자. 그럼 놀아볼까? 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저건 잔류 주파수의 집합체일 뿐이니까요. 아직 잔상이 되지 않은 잔향이에요. 그럼 놀아볼까? 자, 나는 여기 있어. 나를 찾아봐. 목소리가 약간 완매 생각나는데? 덩어리 1호님 어서오세요. 비양님 어서오세요. 지금 메인 스토리에 밀고 있습니다. 으크. 아, 로코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누구? 웜에 크다 커. 들키면 조지는 거 아니요? 고룡이 오는 것을 감지해서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걸까요? 맞아요. 어쩌면 이 바다 안개를 통해서 다른 주파수의 상태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 이쪽이야. 어서.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대충은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이제 곧 바다 안개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잘생겼다. 따라가 볼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람?
근데 지금 몇 막이지 여기가 지금? 아 이거 끝나면은 그거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가 3막 끝나면이니까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할 게 많아. 여기인가? 오 사람 있는데? 길긴 길다고 듣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긴 것 같아. 날 찾았구나. 로코코. 어? 로코코 이름은 부르네? 한참 찾았다고요. 다음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뭐야 얘가 안 해? 이건 로코코가 가장 좋아하던 놀이잖아. 좋은데 고봉밥이야. 난 로코코랑 좀 더 놀고 싶은 걸. 로코코도 알아요. 하지만 막 돌아다니면 다른 친구들이 걱정한다고요. 뭔가 로코코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 네가 로코코의 친구니? 그녀의 친구예요. 잘 됐구나. 로코코.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약간 로코코 엄마인가 혹시? 네. 로코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잔향이라고 했거든. 잔향이라고 그랬는데 뭘까? 로코코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 그럼 나도 이제 아니면 저 잔상 허영이 엄마의 형태로 나온 건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안심할 수 있겠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멀리 날아가세요. 우리는 자유의 새로 태어난 몸이니까 죽으면 영혼도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마땅하겠죠. 이 그림자는 대체 뭐죠? 이 금빛 그림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주파수의 잔향이에요. 그렇구나. 모든 만물과 생명체는 죽고 나면 잔향이 남아요. 이런 잔향이 다른 잔향과 겹치면 혼란스러운 잡음을 만들죠. 그러니까 겹치고 해가지고 잔상이 나오는 건가? 잔향은 융합하기 전까지 생전의 마지막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파수들이 바다 한계에 자욱해져서 금빛 그림자 같은 사람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고요. 그런 잔향들은 희미하게나마 남은 의지를 따라 다른 주파수와 융합되는 걸 거부하고 길 잃은 사람들을 바다 한계 밖으로 안내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바다 한계가 사라지면 잔향들도 떠날 테지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다른 잔향과 융합되어 잔상이 되기도 하죠. 하긴 그렇게 되기 전에 가는 게 낫긴 하지. 그리고 저들의 마지막 주파수는 물건에 달라붙게 돼요. 이 바다 반지석처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잔향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아따 이쁘다. 오 왔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희미한 마지막 주파수까지 저 고룡한테 삼켜질 테니까요. 안개가 좀 거쳤네요. 앞에 좌초된 배가 있다. 갑자기 용갈이 나오는 거 아니지? 커서 그 상대도 못한다고 그거.
이거 아직 내가 파수인을 잘 못 써서. 순례선인가요? 이게 왜 여기에 나타난 거죠? 라군나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면원으로 보내져 심판을 받게 돼요. 계율과 교리를 어기는 사람들은 수도회에 의해 속죄의 명목으로 순례선에 보내져 우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아까 그 사람도 우리 처음 봤던 그 사람도 우인이니 뭐시기니 하면서 갔어. 전설에 의하면 리나시타의 첫 흑조가 왔을 때 초대 수자가 낡은 목선을 타고 해류의 안내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했대요. 아 춥다. 잠깐만 문 좀 닫고 올게요. 추워. 추워. 빠라빠라 빠빠라빠라 빠라빠라빠라빠. 그게 바로 순례선의 유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초대 수자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반성해야 되죠. 바로 그 흑조 때문에 이 섬 아래에 거대한 압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항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순례선은 결국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섬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미 조난당한 걸까요? 그러면은 이 순례선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죽어서 잔향이 남은 거 아니야? 고룡한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순례선에는 아무런 잔향도 남아있지 않네요. 바다 한계에서도 느껴지는 게 없고 그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을 테지만 바다 한계가 아직 거치지 않아서 아직까진 위험할 수 있어요. 이쪽이에요. 등대 쪽으로 계속 가보죠. 바다 한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조심하세요. 또 잔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로꼬가 귀엽긴 한데. 귀신들이 또 무대에 오르겠군. 아니 이 목소리는? 자, 이 전투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볼까? 이 목소리는 브렌트? 잔상을 귀신 취급하는 거나 말투를 보면 분명 맞을 거예요. 바다 한계가 감지 능력에 혼란해져서 정확히 어디서 들리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잔상들부터 이렇게 쓰는 처치하고 거구나. 합류할 방법을 생각해보죠. 여기 있다. 브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공연에 막이 내렸으니 귀신들도 퇴장해야지. 조심하세요. 훌륭해. 역시 1등 항해사라니까. 천만에요. 커튼콜 답례 때 동작이 좀 더 크고 머리를 왼쪽으로 10cm 정도만 더 기울였다면 펑 하고 터지는 건 저 잔상이 아니라 브렌트의 머리였을 텐데 말이죠. 그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 1등 항해사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믿어. 게다가 난 항상 운이 좋거든. 내기할 때 빼곤 말이야. 약간 어벤츄린 생각나는 목소리야. 봐봐, 이렇게 또 방랑자를 만났잖아. 정말 운이 좋다니까.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원래라면 방랑자는 이곳에 오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당신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래? 그럼 방랑자의 정의로운 마음에 더 감사해야겠군. 저는 조사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선명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지. 어쨌든 네 용감함에 경의를 표할게, 버시오. 저 순례선 위의 사람은 누구죠?
사람 요즘에 있어? 해안가에서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순례선이 해류를 따라 바다 안개로 들어가는 걸 봤어. 워낙 급박한 상황인지라 극단원들에게 미처 알리지 못하고 혼자 나섰지. 다들 고마워. 봤던 애인데 쟤? 봤던 애 맞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안심하도록 해. 우리를 만났다는 건 이미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그렇고 솜씨가 제법인걸? 혼자 잔상의 시련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다니. 시련이라고? 난 수도회의 그런 헛소리 따위 믿지 않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봤던 진실을 알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시킨 걔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난 평생 일도 열심히 하고 신도 착실히 믿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수도회는 점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 속세의 향락을 버리고 천국의 부를 쌓아야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만든 상선단이 해적들에게 약탈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수도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것, 그것도 신이 내린 고난이라면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냉담한 설교뿐이었어. 기분 나쁠만 하네. 수호신의 조각상 앞에 서서 난 물었어. 이 세상의 고난이 정말로 그분의 뜻인지. 그런데 그분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 죽은 후에 얻는 천국의 안식 대신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죄란 말이야? 그런 건 또 뭐 무조건 죄라고 할 순 없겠지. 난 이제 믿지 않아. 이제 필요 없다고. 구원 같은 건. 그럼 우리 극단에 가입하는 건 어때? 잘 어울리겠다 야. 우리는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퍼레이드 극단이야. 다른 이름으로는 우인 극단이라고도 하지. 얘네도 우인이라 그래? 우인 극단? 설마 너희도?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도회에서 말하는 속죄가 필요한 우인이에요. 순례의 우인은 표류하는 중에 폭풍을 겪게 되거나 거센 파도로 바다 밑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이런 재앙들을 피하더라도 바람과 햇볕, 허기와 갈증의 시련을 겪어야 하고. 넌 운이 좋은 편이야. 며칠 만에 이 갯벌에 도착했으니까. 까딱했으면 쟤도 죽었겠는데? 보이지? 이건 모두 과거 순례선의 자네들이야. 이것이 모든 우인선의 종착점이자 우인들의 무덤이지.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러면 이게 바로 카를로타 말하던 걔가 뭐라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 무덤인가요? 순례의 진실은 은밀한 추방에 불과해요. 구원의 길 같은 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봐온 과거의 순례지가 왜 연옥의 모습을 하고 있겠어? 하긴. 순례지라고? 어쩐지 나랑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수도회에서 선머리의 제사장한테 기도를 하면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미 산으로 올라갔어. 저기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잔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건 다 저쪽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야? 행동력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좀 의외인데? 수도회의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뜻이겠죠. 선장! 1등항에서 우리 왔어! 사람이 있구나. 난 에코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때 봤을 때. 바다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극단 멤버들을 불렀어요. 일단 이 사람을 아지트로 데려가게 할게요. 역시 우리 1등 항해사야. 그럼 섬에 가는 사람은 우리한테 맡겨줘. 방랑자, 순례의 길 끝에는 수도회가 깔아놓은 가장 야만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말들이 도사리고 있어. 앞길은 더욱 위험할 거야. 저도 고령이었구나. 고통인 줄 알고 그거였는데. 사람들의 목숨부터 구해야죠. 그럼 부탁 좀 할게.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어요. 극단의 멤버는 저희뿐만이 아니니까. 케루브 씨, 저희를 태워주시겠어요? 먼저 타세요. 로코코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볼 때마다 신기하네. 그럼 출항 준비.
하늘로 간다. 위. 타고 가자. 빙 돈다요. 오. 뱃머리 제사지. 여긴가? 여기인 잔상이 듯하다. 모여들고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가더라. 더 많이. 질문 금지. 가더라. 가더라. 잠깐만. 저거 찍고 가자. 찍을 건 찍어야지. 퐁퐁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보이긴 해. 좋았어, 좀 밝아졌군. 저쪽이구만. 가자. 저놈 잡으러 가는 것 같구만. 아이 꼈어. 아 꼈다고. 난 명조 이게 좋아. 내가 원신 할 때 불편했던 게 얘네는 그냥 그 저기서 저렇게 가면 가는데 약간 원신은 여기서 그냥 한번 점프 딱 딸깍 해가지고 가는 느낌이라서. 제사장쪽으로 가고 있는 것. 지긋지긋한 잔상의 망령이 아직도 제사장까지 코앞이야. 단숨에 해치우자. 다 조사삐라.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는 계속 쭉 가면은 이게 스태미나가 안 딸거든? 근데 원신은 달더라고. 그 점에서도 명조가 더 좋긴 한 것 같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다고. 안돼. 차워 먹힌다. 신이시여, 제 죄를 용서하소서. 쟨 저런 거 몰라. 그냥 먹이다 하고 생각하고 네 먹는 거라고. 이건 신께서 내리신 시험인가? 아무리 가혹한 징벌이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참아낼 거야. 설령 안돼. 목숨을 잃더라도 아따 오빠 멋있네. 브렌트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드립치더라. 뭐지? 명조 쇼츠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까지는 게이 아님 막 이러던데? 이번엔 브렌트까지는 게이 아님 이러고 있더라. 근데 좀 명조가 남캐도 잘 뽑는 것 같아. 역캐 남캐 다 따져서. 아니 좀 막 그러더라고. 막 저번에 상리호 사진에서 상리호까진 게이 아님 이러고 있더라고. 개웃김. 우리의 죄업에 대한 수도회의 판결 따위로 우리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왔다. 잘생겼다. 하 저거랑 싸워야 된다고? VM은 게이 아님 봐봐. 우리를 용서할 그 얘기 하던데? 생각은 없는 것 같군. 아이 막 하지만 카카루는 게이. 아 근데 다들 그 얘기 하던데 기염이랑 상리오랑 VM까지는 게이 아님 이러는데 카카루는 안 말하더라. 능양이랑 카카루는 언급도 안 하더라. 위험과 역경이 연이어 다가온다는 건 우리가 빛날 시간도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 브렌트는 움직임이 빠르니까 다른 잔상을 처리해주세요.
여긴 능량은 로켓 버리기. 맡기시고요. 헉. 좋아. 근데 보통 명령을 내리는 건 항해사보다는 선장 쪽 아닌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거예요. 불만이 있다면 브렌트가 술을 숨겨놓은 곳을 극단 멤버들한테 포기할 거예요. 개웃기네. 맡겨만 주시죠, 1등 항해사님. 모임. 내가 봤을 때 선장 로코코 아님? 이제 저 녀석의 죄업을 갚게 할 때예요. 가자. 아이 볼 따고 빵빵하는 거야. 귀엽다. It's show time. 오 씨발 놀래라. 처음부터 아랄이야 이씨. 나아질 거예요. 굴복하지 않아. 속전속결. 빛에 이끌려. 타이밍 좋았다. 이제 끝낼 때가 왔어. 화려하게 폭풍 제조기. 받아라. 더 많이 소통할 시간이야. 마음의 시작. 인력. 인력. 하늘. 변수 제거. 끝없는 진리여. 와 근데 명조가 사인이었으면 진짜 금방 잡겠다 지금 해보니까. 쟤 아무것도 못했는데? 초반에 잠깐 하고. 아따 잘생겼다. 포포! 괜찮을 줄 알았어. 당연하지. 저깟 도마뱀만한 게 어떻게 이 몸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 아깐 주파수를 소화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만 붙였을 뿐이라고. 딸꾹이야. 저 정도면 트름 아니야? 아깐 진짜 위험했어. 저 녀석이 크앙 하고 내뿜는 귀여워. 불꽃이 너한테 명중하려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저 녀석 몸에서 잔상의 주파수를 감지해서 곧장 달려들었지. 아우 잘했다. 뭐 이깟 잔상의 주파수를 먹어치우는 것 정도야. 이 몸한텐 식은 죽 먹기니까. 아 근데 문제라는 게 없으면 꼭 생기는 법이더라고. 신나게 먹다가 도저히 삼킬 수가 없단 걸 깨달아 버린 거야. 맛없는 건 아니었지만 내 뱃속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네 허약한 상태와 상관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점은 저 녀석의 주파수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거지. 전에 나한테 금주에 있을 때 잔상이랑 공감한 적이 있다고 했었지? 그땐 일부러 한 게 아니었지만 혹시 저 덩치 큰 녀석이랑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럴까? 이 몸만 믿어. 절대 널 해칠 리는 없으니까. 정말 무해하게 생기긴 했어. 그래, 해보자. 일나지만 말아라. 게르히놈, 가여운 영혼이여, 죄를 지내 넋을 위로하는 이가 아무도 없군요. 이제 당신은 신성한 사명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구원의 길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죽어갈 약간 좀 뭐지? 얘가 상태가 보니까 아무도 얘를 그거 안 하는데 얘가 슬슬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걸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지? 당신은 마지막 심판의 불꽃이 되어 죄 있는 영혼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향락에 빠진 자들에게 불꽃의 세례를.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닌데 저거 쓰고 나서 애가 이상해진 것 같아.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 우리의 순수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누구지? 어때? 내 말이 맞지? 수도에는 어떤 수단을 통해 이 고령을 조종했어요. 잔상의 주파수가 계속 천천히 약해져서 파멸로 치닫고 있어요. 잔상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주파수를 삼켜서 자신의 주파수를 보충하는 것뿐이에요. 그니까 자꾸 사람을 먹은 거구나. 그니까 죄 있든 없든 그냥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우인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데리고 간 저기다가 해가지고 얘 먹으라고 먹이를 준 거구만. 그니까 얘가 오래 버티는 거고. 이 무덤의 섬에는 흑조와 바다 한계의 영향으로 대량의 잔상이 모여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잔상들의 주파수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해야 했죠. 그치만 만약 방랑자가 방금 본 게 진짜라면 그건 수도회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고룡의 주파수를 억압하고 조종한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받은 고룡의 의지 때문에 주파수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진 거고요. 수도회의 법령으로 모든 존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는 그니까.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니까 얘는 굳이 사람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을 먹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 결국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사형 집행자의 모습으로 차츰 변한 거로군. 불쌍하네. 전에 있었던 전투 때 전장에서 이걸 발견했어. 뭔데? 잔성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 거야. 아 그건갑다. 잔성애. 아유 씨. 너네도 잔성애를 알아? 어? 너도 그 녀석들을 알고 있구나. 그럼 나눌 얘기가 제법 되겠어. 우리 극단은 평소에는 주변 섬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걸로 생활비를 벌기도 하고 때로는 상선단의 호의 의뢰를 받기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잔성의 녀석들과 많이 접촉했었어. 처음에 그 녀석들은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선을 약탈했었어. 하지만 카니발이 다가올수록 녀석들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지. 한 해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거야. 방랑자, 우리가 만났을 때 널 습격했던 회유의 고래 기억나지? 그지? 너랑 헤어진 후로 우리는 한동안 항해를 했어. 녀석의 행방을 추적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지. 이건 우리가 회유의 고래의 꼬리에서 찾은 거야. 역시나. 저번 전투 때 발견한 것과 똑같이 생긴 피안화지. 안타깝게도 그 후 회유의 고래는 우리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으로 숨어버렸지만 이걸로 잔성회가 이미 회유의 고래에게 손을 댔다는 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방금 우리가 고룡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유의 고래가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도 잔성회의 짓일지 몰라요. 정말 잔성애는 진짜 노답이네. 잔성애의 목적은 아마 리나시타의 수호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카니발은 수호신과의 공명의식이었다고 해요.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기적을 일으켜 수호신과 소통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네가 리나시타에 처음 와서 카니발과 수호신의 전설에 대해 궁금한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여기까지 모험을 하면서 온갖 역경을 겪고 수호신을 찾아오다니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극단은 줄곧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차지하려고 했어. 누군가가 카니발을 망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만약 그 녀석들도 네 적이라면 우린 뜻이 맞는 벗이라고 할 수 있겠네. 방랑자, 전에 화선에서 우리 극단에 영광의 월계관을 얻은 멤버가 있다고 했었지? 아쉽게도 그땐 그 멤버가 우리랑 같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너랑 만나게 해줄 수가 없었거든. 지금 우리 아지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수호신에 관한 단서는 그 멤버한테 물어보면 돼. 극단의 아지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가자. 이 정도 모험을 했는데 잠깐이라도 쉬어줘야지. 가볼까? 저거 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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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어디까지 날아가는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다. 오, 뭔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 오, 사운드 박스가. 아, 사운드 박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한번 먹고 갈까? 아니 보이면 먹어야지.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큰일 났다. 어떻게 가냐? 다행이야. 스태미나가 넉넉해. 휴. 다 왔다. 여기라면 이제 안전할 거야. 이곳이 바로 살아남은 모든 우인들이 함께 건설한 아지트. 세상 변두리의 지상 낙원이야. 꽤 그럴싸하네요. 당연하지. 여긴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직접 세운 곳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나름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덕분에 쉽게 숨을 수 있는 동시에 바다 한계 자체가 가져오는 영향도 만만치 않지만요. 맞는 말이야. 우린 일단 그 바다 안개의 영향부터 처리하도록 할게. 월계관을 얻은 적 있었던 멤버의 이름은 바도리오야. 아지트 맨 안쪽에 막사가 있어. 관심이 있으면 우리 쪽 다른 멤버들하고도 얘기해봐. 우린 일이 다 마무리되는 대로 너한테 합류할게. 그래요. 가봅시다. 응? 이게 뭐지? 뭐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나?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 호잇. 요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라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오르신이네? 아이고 젊은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네. 한창 뜨거울 나이인 사람이 왜 그리 번듯하게 앉아있나? 수도에 널리고 채이는 석고상 마냥 몸이 건조하게 말이야. 전 단지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 추방이라면 전 다시는 라군나 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도시로 돌아가 봤자 수도의 감시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걸세. 모두 이미 예전에 겪었던 일이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공연은 반드시 휘황찬란한 무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라군나 사람이라면 낡고 허름한 천막 안에서도 가장 멋진 연극을 연출할 수 있는 법이지. 보게, 나도 지금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이래봬도 소시 쪽에 카니발에서 월계관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고. 어르신인갑다. 설마 당신이 바돌이요? 맞네. 내 손모가지를 걸고 보증하지. 월계관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내 공연이 끝나는 순간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반짝이는 월계관이 내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네. 그러고 나서 어떤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 난 알 수 있었어. 그건 바로 그분의 목소리라는 것. 나는 그분에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날 괴롭혀왔고 인류의 머릿속에 영원히 맴도는 철학적인 난제를 물었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까요? 라고. 환장하겠군. 그러자 하늘의 소리가 말씀하셨다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어선 안 됩니다. 저라면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일까? 그 말 속의 깊은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네. 내 깨달음이 부족한 모양이지. 어릴 때부터 난 그런 깊은 교리는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데만 열중했거든. 어쩌면 수호신의 취향일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수호신의 인정을 받은 당신까지 수도회에서 쫓겨난 거죠? 내가 월계관을 차지한 것은 성녀가 재위하면서 대대적으로 카니발이 추진되던 시대였다네. 성녀의 지위 아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때였지. 그니까 원래 처음에 성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성녀가 해서 그랬다는 게 그 카를로타랑 봤을 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때 받았던 건데 이제 지금은 딴 애가 하고 있잖아. 그 딴 애가 뭐 순교자 뭐 그걸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계속 하려면은 성녀에 대한 거는 없어야 되잖아. 그니까 그 흔적을 지우려고 저 사람도 보낸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거를 부셔놓은 게 걔네들이었으니까, 수도의 놈들이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도시에 무대를 설치하고 온갖 분야에서 세심하게 공연을 준비했어. 눈부시게 장식한 가게는 말할 것도 없지. 비바람이 부는 밤에도 광장에서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네. 심지어 그때는 공연 중에 시대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기도 했었지. 그걸 예리하게 눈치챈 성녀는 그걸 귀담아 듣고 판단의 정책을 개혁해 나가기도 했네. 우린 아직도 그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네. 성녀께서는 언젠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다면 거창한 무덤도 무거운 애도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 그저 가장 성대한 카니발로 배웅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정말 멀리 떠나버리셨지. 수좌가 그 자리를 이은 후로 성녀를 애도한다라는 명목하에 카니발에 대한 온갖 금지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게 정말 성녀께서 원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성녀는 이제 이러한데 수자 얘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걔 사실 신탁인지 무엇인지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카니발의 주도권은 점차 수도회로 넘어가고 연극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경문극이 지배하게 됐지. 그해 카니발에서 나는 항의의 표시로 곤돌라에서 밧줄을 서서 자유광장 시계탑까지 갔고 그 꼭대기에서 또 와이어를 써서 비살리아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다니. 그 다음에는
수도의 라과디어로 변장해서 수도의 성직자들을 속이고 와이어를 따라 수련의 옥상으로 올라갔지. 아따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수도의 연극이 반쯤 진행되고 있을 무렵 나는 케루브를 타고 탑 꼭대기까지 오른 다음 구름 제조기로 라군나 성 전체에 꽃을 뿌렸다네. 그 장면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케루브가 점점 더 높이 날자 성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금분홍색 비가 3일 밤낮으로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지. 수도의 성직자들은 길 주변의 꽃들을 치우느라 애를 먹었고 결국에 비가 온 뒤에야 깨끗이 씻겨 내려갔어요. 뮤지컬을 개조해 만든 그 구름 제조기는 지금 쓰이는 무대 장치의 원형이 되기도 했죠. 역시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답네요. 다 옛날 일이지. 나도 내가 무슨 죄로 쫓겨났는지는 아직도 모르니까. 무슨 줄타기 죄려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수도회가 그냥 아무거나 쓰잘데기 없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들 추방시켜놓고 그런 거 같아. 난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젠 자네들의 시대야. 구속받지 않는 야생 토끼는 언제나 늑다리들이 세운 울타리를 뛰어넘으니까. 하지만 우리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에서 떠들어대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국 떠돌다가 외로운 넋처럼 이름 없이 서서히 죽어갈 테니까.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요. 수도회가 우리를 쫓아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노래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추방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결말이 있어요. 죽음도 그중 하나겠지만 그게 종착점은 아니에요.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수도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결말일지도 몰라요. 수도에는 우리가 존재했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릴 먼지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히려고 하지. 그렇지만 우린 보란듯이 아주 통쾌하게 살아갈 거야. 극단 멤버들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우리를 떠나간 건 결코 아니야. 그들이 남긴 업적과 노래는 여전히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고 우리의 말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폭풍의 바다에 떠도는 잔상들마저도 우리 이름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 그래, 맞아. 설령 도시 안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게 됐더라도 난 리나 시타의 가장 신비로운 전설이 되고 말 거라니. 그래서 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관짝 안에서도 노래를 부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노래하는 종달새가 되는 것도 좋겠구먼. 아 근데 진짜 NPC까지 다 세심하게 잘 만든다. 애들이 다 얼굴이 하나같이 개성이 있어. 어르신도 그렇고. 브렌트, 이것 좀 보게. 공연에 쓸만할 것 같지 않나? 올해 카니발에 써먹어보는 건 어때?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거? 어떻게 내려올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소시적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때 연극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졌지 뭔가. 신이 내린 날개가 없어도 우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아니 내려가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고 보니 젊은이 덕분에 이제야 알게 됐어. 어떻게 내려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어르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극단 멤버들은 공연을 위해서라면 좀 대담한 행동도 자주 하곤 하거든. 그래도 어르신 어이 안전한 것 같진 않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어? 저번에 고룡과 했던 싸움이 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바도리오 씨가 동굴 위에서 마구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우선 바도리오 씨를 구할 방법부터 찾아야 돼요. 저 어르신 그냥 신났는데? 저거 뿌리고 앉았는데 지금? 방랑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헬로한테 쓸만한 소품이 있을 거예요. 이 구름 제조기는 구름 쿠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로 바도리오 씨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 바도리오 씨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단원들이 구름 제조기의 부품 몇 개를 가져가서 일단 그분들을 찾아서 가져오는 게 먼저예요. 갔다 올게요. 어르신이 떨어지면 안 된게. 가야지. 그러면은 아이고 어르신 살려. 선원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우리는 곧 속박에서 벗어나리니 닻을 올려 나가자. 폭풍 치는 바다로. 당신에게 구름 제조기 부품이 있나요? 구름 제조기 부품이라. 예전에 1등 항해사가 받침대를 준 적이 있어. 내가 곡을 만들 때 너무 불편해하니까 탁자로 쓰라고 하더라고. 여기. 자, 무거우니까 조심하고. 아따 신났네. 신났어. 노래 하나가 더 생겼네. 라라라라라라라. 은총받는 장미가 될 바에 울타리 아래 찔레꽃이 되겠어. 아양을 떠느니 모두의 경멸을 받는 게 나아. 보니까 연습하는 것 같네. 당신에게 구름 제조기 부품이 있나요? 구름 제조기 부품 말이지? 기억나. 잠깐만. 바로 이거야. 구름 제조기의 공진 장치. 예전에 음의 정확도와 리듬 교정 때문에 썼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너도 한번 써봐. 하나가 저쪽이네. 내려가. 바람의 방향이 우와. 이거 먼저 갔다 가야지. 저기 있네. 낚시 중이네. 물고기야 물고기야 착하지. 이리 온. 있지. 바로 여기 말이야. 구름 제조기 손잡이를 트롤 어선용 로크로 썼거든. 아주 특별한 다양하게 물건은 쓰네.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수집한 것들이야. 보수하는 데만 장장 1년이 걸렸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도 여기선 가볍게 봐선 안 돼.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 얻었다. 구름 제조기 부품이 다 모였네요. 헬로, 시작하자. 뒷목이 자꾸 땡기네. 다 됐어요. 아 이제 샤추 구름 제조기를 때문인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구름 제조기에서 만들어낸 구름 쿠션을 바도리오 아래에 놓고 바도리오의 몸에 있는 풍선을 쏴서 구출하자. 이 구름 쿠션 너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름 제조기의 공진 장치는 사람들의 노래와 공명할 수 있어요. 공명 폭이 클수록 작동 효율도 높아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 벗들이여 그리고 새 벗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나도 부르라고? 아.
사격 솜씨야? 풍선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이제 조금만 더. 됐다. 아, 풍선이 3개나 있었어, 어르신? 고맙네 젊은이. 내 보물을 전부 자네한테 주겠네. 아이, 그러진 않으셔도 잘 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소원도 풀게 됐구만. 어? 안 돼! 어르신! 아이고! 어. 카를로타다. 얘가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멋진 공연에 늦어버리고 말았네. 아니면 때마침 잘 온 걸까? 뭐야, 어케어 아니야, 너? 호호호, 고맙구만 아름다운 아가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방금 이 늙은이의 생명까지 구해주다니. 감사해요. 당신의 사격술은 언제나 정확하네요. 몬텔리의 총구가 항상 자신의 정만을 겨누거든. 동료를 보호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마워 카를로타 아가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 다 얽혔구만, 그냥. 카를로타 아가씨, 가문의 일은 이미 해결하셨나요? 응. 수도의 계략은 다 밝혀졌고 조부님이 직접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셨어. 코폴라 숙부도 이미 가문 사람들이 구출해냈고. 다행이네. 숙부가 아까 잡혀가지고 걱정했는데 죽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다행이구만. 살아계시는구만. 그리고 내 공연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방랑자. 알게 모르게 저를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역시 넌 못 속이겠구나. 우선 대가부터 지불하고 나중에 얻는다. 이건 조부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거래에 관한 이치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니 기쁘네. 아니, 이 아가씨도 자꾸 카멜리아처럼 그러네. 카시들은 다 이래? 아무튼 이해해줘서 고마워. 몬텔리 가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보답으로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줄게. 뭘 또 알아갖고 왔니? 그래서 수도회가 줄곧 가문을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분명 너도 알아챘겠지. 오랫동안 수도에는 계율이라는 명목하에 독점이나 이간질 같은 수단으로 가문의 발전을 억압해왔어. 하지만 수도회의 목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 뭐야, 카카루는 뭔데? 나 카카루 스토리 안 봐서 몰라. 카카루랑, 아니, 카카루랑도 뭐 있어? 동행 임무 같은 거 있어? 나 카카루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랬다면 잔성회와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제 잔성회와 수도회가 모두 카니발을 노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카카루가 누구죠? 헉! 방랑자, 수호신의 흔적을 찾고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아, 열고 그런 거야? 지금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카니발이야. 전설에 따르면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높은 하늘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과 오랫동안 인연을 끊었다고 해. 지금까지 일어난 수호신과 관련된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바로 10년 전의 그 카니발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거대한 용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맴돌고 바닷속의 야수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지. 뭐 생각난 거 있어? 이게 잠깐만. 고령이 이제 거대한 용은 요쪽인 것 같고 금고경비원은 모르겠는데 로렐라이가 아마 이거였을 것 같고 얘는 뭐지? 금고경비원에 관한 단서를 분석해요. 몬텔리 가문의 맹세를 배신한 자들은 피아나를 이용한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맞지?
에코가 잔상으로 바뀌면 카니발의 귀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그 잔향이 모여서 잔상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에코와 잔상은 원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 바다 안개 속에서는 불의 하긴 경계가 또 좀 더 그거더래. 모호해진 에코랑 것뿐이지. 잔상이. 귀신이라는 건 잔상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리나시타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에코랑 잔상이랑 그냥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에코는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그거 하는 건데 잔상이면 이제 막 때릴락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네 협력 덕분에 맹세를 배신한 자들이 피아노의 영향을 받은 에코를 회의장으로 운반하려던 계획은 이미 조부님께서 막았어. 귀신의 위협은 사라진 셈이야.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성 안을 돌아다녔어. 아 이거를 하면은 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말을 하는구나. 허공을 맴돌고 한번 로렐라이랑 고령이랑 다 볼까? 하늘에 닿을 바다 안개의 근원은 아마도 안개가 자욱한 물의 경지의 울림구름일 거예요. 정원의 주인인 로렐라이한테 울림구름을 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잔성애한테 방해를 받아서 울림구름이 악한 욕망에 오염되면 에코의 주파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화되지 않은 울림구름이 만들어내는 바다 안개가 라군나 성까지 퍼지면 분명 수많은 에코가 통제력을 잃게 될 거예요. 다행히 너랑 젠니 그리고 수도회의 그 성직자가 로렐라이를 제때 깨워서 구름바다의 확산으로 인한 파괴를 막았지. 잔성회의 이번 수단은 이미 막혔어.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은 거대한 용은 귀신인 잔성들이 많이 그거 됐을 테니까. 하늘에 닿을 듯한 수도에는 잔성애와 협력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 고룡을 지배하게 됐어요. 제가 공감해서 본 장면을 종합해보면 잔성애한테 이용당한 고룡이 카니발 당일 라군나 성을 습격할지도 몰라요. 탄식 무덤의 섬이 잔상에게 점거된 뒤로 수도에는 이 일을 구실로 그곳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어. 이것도 수도회가 고룡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수단일지도 몰라. 그럼 저 피아나를 뽑으면 잔성애가 고령을 조종해 카니발 장소를 습격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겠군. 바다 안개가 온 도시를 뒤덮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어요. 울림 구름의 확산 가능성, 에코를 잔상으로 되돌리는 실험, 조종당하는 거대한 고룡. 수도에는 이번 카니발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카니발에서 엉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시기냐 걔가 그 수자인지 뭐시긴지가 그걸로 뭐 했다며. 그래가지고 그 이거 카니발을 금지시키고 꽁꽁 싸맸잖아. 그러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카니발 연 거니까 걔네가 꼬투리 카니발을 못 열게 하려면은 10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잔상회랑 해가지고 저지랄을 하는 것 같기도 해. 수도회가 잔성애와 손을 잡았으니까 잔성애는 분명히 카니발에 나타나 카니발을 파괴하러 갈 거야. 반드시 그들을 막아야만 해. 그런데 이유가 뭘까? 수도회에게 카니발을 개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의 카니발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로 수자는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고 선언했어. 또 사람들이 가장 혼란에 빠진 순간에 나서서 위기를 몰아내고 믿음을 다시 세웠지. 수도회의 발판은 수호신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돼. 지금은 수호신의 말씀도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으니까 수도회에 대한 민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이 필요해. 바로 그 여론 때문에 수도회는 어쩔 수 없이 이 카니발을 개최하게 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수도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수호신이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성녀 예언보다는 이쪽이 좀 더 현실적이잖아. 왜냐면 카니발을 했을 때 1등을 했어.
근데 안 들려. 그러면은 그게 제일 당장에는 들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수도의 수자는 지금 선지자를 자칭하고 있어. 탑의 폐허에 적힌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는 원래 한 소녀였고 아, 순교자가 아니고 선지자였구나. 카니발에서 그래, 순교자는 뒤진 거지. 신분을 미안. 받았어야지. 기억이 안 났네, 단어가. 사람들은 카니발을 통해 수호신을 소환해서 그분과 소통했어요. 수호신께서 나타나지 않은 시기에는 수자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신탁이 전해졌죠. 근데 이게 얘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신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냥 수호신이 이렇게 말하셨다 이지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거지. 카니발이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사람들은 수자, 심지어는 수도의 전체를 향한 의문을 품게 될 거야. 저들이 정말 신을 대변하는 게 맞는 걸까? 같은 것들 말이야. 수도회가 이번 카니발을 망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해. 아마 이게 그들이 그런 거 잔성회에 같네. 협력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을 테지. 잔성회의 손을 빌려 카니발의 혼란이 일어나면 수도회가 그치? 위기를 해결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약간 납득시키는 거죠. 무턱대고 10년 전 그때처럼. 그러니까 무턱대고 수도회가 안 열리려면은 이제 그 반발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반발심을 잠재우면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하려면은 10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수자가 또 이제 10년 전 일을 막아줄 거 10년 전처럼 막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 봐라 수도회 그 말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래서 종교는 그냥 그거예요. 좀 부패한 그거 같은데. 이 수도회는 잔성회와 수도회의 세 가지 계획은 모두 방랑자의 손에 파괴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 저 고령? 아니 회유의 고래는 아까 했는데 거센 파도를 일으킨 해수. 극단은 회유의 고래가 조종당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잔성회는 카니발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지금은 놈들 모두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카니발 당일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넌 수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남한테 기대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카니발에서 1위를 차지하면 수호신의 기적을 이끌어내서 수호신과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수호신의 공명자는 카니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가? 우리 극단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 카니발을 위한 멋진 공연을 펼쳐서 카니발을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리는 거야.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제를 바라실까? 아니면 위선자들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바라실까? 잠깐만. 브렌트 성우 좀 누군지 보려고. 이주소? 이분이 맡은 캐릭터가 왜냐면 자꾸 루카구나. 그러니까 나치 익은 목소리인데 싶었어. 근데 약간 처음에 어벤츄리닝 쪽인가 했는데 뭔가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카네, 루카. 들으니까 알겠다. 루카 느낌 난다는 게. 확인. 그러니까 약간 루카 목소리 어벤츄리인 느낌?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흔히들 말하는 신의 징벌이란 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란 걸 증명해낼 수 있어. 신의 징벌이 정말 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신의 족쇄를 부숴버리면 돼. 그러니까 약간 들으니까 루카 느낌이 들리지 않아? 루카 이벤트를 했었잖아 우리가 그때. 영경이랑 싸우는 그거. 그 루카를 그래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 나긴 한다. 신이 있든 없든 자유의 열기로 라군나 성을 휩쓰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스스로 삶과 미래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 가문 역시 극단의 생각과 같아. 자유로운 사회 환경만이
독점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시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극단은 세력이 미미하고 몬텔리는 엄중히 감시당하고 있어. 적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잠복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네 힘이 필요해. 여러분의 이념에 찬성해요. 고마워. 그럼 다시 한번 서로 힘을 합쳐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요? 수도의 목적은 올해의 카니발을 망치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적개심만으로 싸워서 위기감을 증폭시킨다면 오히려 놈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 되겠지. 그러겠지? 너도 이미 극단이 싸우는 방식은 봤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극단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야. 우린 카니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들을 연극으로 처리할 생각이거든. 방랑자가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카니발이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극단에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려던 참이니까. 에? 나도 무대에 서는겨?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카를로타 아가씨, 우리 극단에선 당신을 카니발에 초청해서 함께 출연하고 싶어. 나를? 비슷한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많이 서투를 텐데. 저는 아직 파트너가 한 명 부족해요. 상대의 실력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카를로타 아가씨도 두 사람의 연기를 통해 작전에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 아직 분위기가 가라앉지도 않은 와중에 미안하지만 준비가 다 됐으면 두 사람 다 화성 무대 위로 올라가 주겠어? 저기? 호이? 으차. 내가 뭘 해야 되지? 극단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연극은 시나리오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들이야. 심지어 어떤 건 그냥 감각과 순발력에만 의존한 즉흥 연극이기도 하고, 보통 극의 장르 정도만 미리 정해놓은 다음 공연이 진행되는 상황과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대사나 퍼포먼스를 그때그때 만들어내지.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멤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너무 자유분방한 걸 감안해서 스토리가 너무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연의 서사 포인트들은 잡는 편이에요. 얘기 중에 미안한데 혹시 그 중에 특별히 이상했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도시의 장인들이 비 오는 밤에 멀리 항해하다가 우연찮게 고대 유적지에 떨어졌는데 환생에서 뛰어난 능력을 얻고 우주를 침략해서 은하의 제왕이 되는 이야기 정도일까요? 뭐? 이게 뭔 말이요? 무슨 이야기요 이게? 아니 그니까 고대 유적지에 떨어졌는데 환생에서 뛰어난 능력인 먼치킨이 돼서 우주를 침략해서 은하의 제왕이 됐다고? 이거 관련된 아까 너무 문해력이 떨어졌냐기보다는 진짜 그냥 이게 뭔 스토리지 싶긴 한데 라는 내용의 소설 추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배우가 처음 맡았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간단한 콘티를 만들 거예요. 이번 콘티는 이런 내용이야. 습격당하는 왕국, 괴물의 공격을 받는 도시. 마왕이 성녀를 납치하자 용감한 이들 몇 명이 대신의 부탁을 받아 마왕을 없애고 성녀를 원피스 구하는 여정을 스포일러인 시작한다. 듯? 미친 건가? 매우 깊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콘티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바로 성녀가 카니발에서 공연한 연극에 경의를 표하는 거지. 성녀의 연극도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는 간단한 이야기였거든. 착한 사람은 항상 승리한다. 영웅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정의는 반드시 악을 무찌른다. 친구들끼리 힘을 모으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건 성녀님이 들려줬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리고 싶었던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한테 있어 세상은 곧 무대고 공연도 결국 전투랑 별다를 바 없어. 모두 비슷한 조건이 필요하거든. 몸의 균형 감각이나 민첩한 사고, 빠른 대응,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신뢰 같은 것 말이야. 군말이 많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둘 다 능력도 실력도 대단한 데다가 극단 공연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 긴장할 필요 없이 무대에서 대담하게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거야. 이번 리허설은 두 사람이 무대 위의 기본적인 신체 용어와 기교를 쉽게 이해하고 극단의 스타일을 익혀서 서로의 호흡을 더 긴밀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맞아요. 그럼 전 무대의 조명을 맡을게요. 브렌트는 내레이션, 다른 멤버들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시작하자. 얘들아, 박수로 환영하자. 방랑자와 카를로타 아가씨 등장. 아따 잘생겼다. 금방 봤어? 해볼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서마, 용사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신이 내린 돛 없이도 마음속 결의로 바다를 건너는 속세를 누비는 협계. 아따 잘생겼다. 새장 속의 새가 되길 거부하고 자유로운 두 날개로 끊임없이 높은 벽에 부딪히는 홀로 어두운 밤을 걷는 소녀. 아따 이쁘다.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이 둘을 이어주니 세상에 끝없는 어둠이 내려오자 두 사람은 약속한 듯 서로를 바라봤지. 어? 두 사람은 서로의 칼날이 되어 운명의 무자비한 물결을 막아냈고 잠깐만. 세상이 어두워져 별이 깜빡이지 않아도 에 두 사람은 그대로 빛났도다. 갑자기 춤춘다고? 어. 이건가? 오 와우. 어머 세상에. 왜 스페이스였어 왜 또? 아이씨. 완마. 아니 아까까지 그쪽 위치는 D였잖아. 씨 놀래라. 씨. 설마 낭만주의실 줄은 몰랐군요. 둘이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즉흥적으로 만든 이야기야. 그래도 전반적으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 갑자기 둘이 춤추는데 그게 어딜 봐서? 구성을 짐작할 수 없고 언제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게 즉흥 공연의 매력이지. 두 사람 모두 동작 하나하나가 조화롭고 우아한 데다가 힘도 넘쳤어요. 카니발에서 공연하는 것도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 나는 춤추는 거 구경하고 싶은데 자꾸 저거 누르라 했으니까. 고마워. 방랑자가 나한테 힘을 나눠주고 계속 내 발걸음을 격려해준 덕이야. 카를로타 아가씨의 조언이 훌륭한 덕분이죠. 너희라면 아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야. 오늘 리허설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장면에 관해선 카니발 당일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방랑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에? 뭐요? 카니발 공연에 꼭 필요한 그 물건 말이죠. 뭔데 그게?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뭔데? 카를로타 아가씨가 직접 준비하셨다고? 그럼 나도 기대가 되는 걸.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너한테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나랑 같이 라군나 성에 다녀오자. 나 가도 돼? 수도회가 그 난리를 쳤는데 나 가도 되는겨? 아따 깜깜하다. 깜깜해. 이쪽 따라와. 으이. 어디로 가는 거죠? 비밀. 깜짝 놀래켜주고 싶거든. 힌트를 주자면 너도 전에 가봤던 곳이야. 어디죠? 아 여기구나. 가면집이네. 카를로스 아가씨, 드디어 돌아왔네. 계속 안 왔으면 내일 카니발 때문에 가게 문을 일찍 닫을 참이었는데. 전에 내가 부탁한 건 준비해뒀어? 물론이지. 내가 맡은 이상 걱정할 거 없다고. 여기 받아. 조그마한 성이야. 포포 것도 있어. 포포도? 아, 진짜 내 것도 있다고? 아, 너 진짜 좋은 녀석이구나. 어쩐지 카를로타 아가씨가 가장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만들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니. 부끄러워하네. 아니 데이트잖아 이 정도면. 아가씨가 내 솜씨를 의심해서 다른 가게에 이번 일을 넘긴 건 아닌가 싶었지 뭐야. 얼마나 슬펐는데. 오늘에서야 아가씨가 이 작은 물건에 각별히 신경을 쓴 이유를 알게 됐네. 근데 여기에 딱 맡겼다는 가면인 것 같은데? 나이알라, 말이 너무 많아. 아무튼 일단 뜯어봐봐. 이건 내가 생각한 너희의 이미지를 토대로 나이알라한테 가면 제작을 의뢰했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감사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었다면 다행이야. 카니발은 아름답고 열광적인 백일몽, 그리고 가면은 그 통행증. 이 가면과 함께 너희가 카니발에서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눈부시게 빛날 수 있길 바랄게. 분명 그럴 거야. 좀 더 시간을 뺏어도 될까? 괜찮으면 같이 밤의 라군나 성을 좀 걷고 싶어.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정보도 조금 더 있고 말이야. 데이트잖아 데이트. 라군나. 린, 솔라리스의 사파이어. 라군나 성의 물은 마치 거울처럼 도시의 다른 면을 비추면서 수없이 많은 형상을 나타내지. 우리 자신처럼. 파도의 흐름은 때때로 우리를 알 수 없는 폭풍으로 이끌기도 했어. 하지만 인도에 따라 폭풍을 뚫고 우리가 도착한 것은 그 해안이었지. 검은 해안을 말하는 건가요? 가문은 줄곧 해상항로 개척에 힘써왔어. 우린 폭풍에 휘말렸지만 전화위복으로 그 섬에 닿게 됐지. 우린 해안의 과학기술과 이념의 경탄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 초대장은 그럼 당신이 보낸 건가요? 맞아, 나였어. 그때 우린 검은 해안이 합법적으로 라군나에 들어갈 틈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검은 해안의 힘을 리나시타에 가져오기 위해 우리 측에서 그 초대장을 보낸 거야. 가문은 줄곧 해상항로 개척에 힘써왔어. 우린 폭풍에 휘말렸지만 전화위복으로 그 섬에 닿게 됐지. 우린 해안의 과학기술과 이념의 경탄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 가문의 목적은 자유시장만이 아니겠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복잡한 건 아니야. 우리는 일종의 해방을 찾고 있거든.
이걸 위해 계속 리나시타의 기원에 관한 진실을 발굴하고 있지.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땅 위에는 기원 비콘이 서 있었어. 사람들은 수호신이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수호신의 목소리만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실제로 수호신을 본 적은 없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최초의 비코는 에코는 단말기의 기술에 의해 생성되는 존재고 기원 비콘으로 인해 공공 에코를 실현할 수 있어. 만약 사람들이 섬에 상륙했던 초기에 이미 기원 비콘을 봤다면 그걸 세운 건 누굴까?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신을 본 적이 없다면 사람들은 왜 그 수호신의 조각상이 신의 모습을 조각한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 이건 수도회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일 거야. 진짜 기원은 그것과는 상관없을 거고. 몬텔리 가문은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 가문에서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아. 몬텔리 가문은 결코 이 도시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야 해. 시간이 늦었네. 아그로타 궁전에 방을 하나 예약해뒀어. 길을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면서 얘기하자. 몸에 방까지 예약해뒀어? 자기 전에 극단에서 들은 성녀 플레르드 리스에 대한 일화를 하나 얘기해줄게. 돈이 많은 성녀는 아가씨라 원래 그런가.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 어느 날 수호신 감사제에서 아직 어린 나이였던 플레르드 리스는 어찌된 일인지 사절의 눈을 피해 공양용 성주를 마셨지. 에글라타운에서 생산되는 좋은 술이 너무 향기롭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는지 소녀는 그 오래된 환술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 술에 취해 비몽사몽 상태로 제전의 단상에 뛰어든 소녀는 먼지투성이의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비틀거리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지. 소녀는 성사용 나팔을 빼앗아 들고 민요를 연주했어. 사절들은 필사적으로 플레르드 리스를 쫓았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그저 군중 속을 끊임없이 휘젓고 다니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고 아니 술 하나가 그냥 난리가 났네. 난리가. 술 한 잔 먹었다 그냥. 사람들은 마치 어떤 감명을 받은 듯 나팔 소리를 따라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행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지. 그렇게 그 엄숙한 재래는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수도에는 나중에 당연히 소녀를 처벌했어. 하지만 그때는 아직 순례선이 없었던 시절이라 처벌이라고 해봤자 고작 사흘 동안 갇혀있는 게 전부였지. 하지만 구금실의 벽을 자신만의 낙서로 가득 채우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어. 그 혼란스럽고 극적인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각인됐지. 그렇게 규칙에서 벗어났던 여자아이가 마지막엔 신의 은총을 받고 수도의 성녀가 되다니 참 묘하지 않아? 만약 수호신이 그런 소녀를 자신의 대변자로 허락했다면 그분께서도 그런 떠들썩한 웃음소리를 싫어하는 게 아닌 거잖아. 만약 세상에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분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울고 웃으셨을 거야. 그리고 낭만적인 기사의 전설도 좋아하겠지. 군중 속에서 춤을 추기도 할 거고. 바로 우리처럼 말이야. 수호신의 본래 의도는 신앙을 통해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섬 사람들은 서로 다른 멸망한 문명 출신들이야. 그들은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특성을 표현하고 그로써 자신과 민족에 관한 기억을 찾고 재구성해. 각자의 자유는 일찍이 온갖 분쟁과 대립을 일으켰지만 결국 라군나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융합되고 단결해서 미묘한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됐지.
라군나 사람들은 신을 필요로 했어.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신화라는 연극을 이용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립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걸 수도 있어. 수호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지들끼리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 왜냐면은 뭔가 굳이 이제 통치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은데 수호신이 자유로운 그거면은. 다만 그 연극이 너무 긴데다가 귀족, 시민, 신도, 상인 각자의 역할이 너무 뚜렷해서 자아마저 은밀하게 억압받고 있지. 해방은 지금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야. 서로의 신분이나 입장 같은 건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면서 마음대로 날뛰고 환호하고 춤출 수 있는 날. 이게 바로 카니발이 현재 존재하는 의미로군요. 맞아. 이런 희망과 이상 속에서 탄생한 게 바로 카니발이야. 그걸 통해 라군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한 최초의 평등과 자유를 깨닫게 됐고 우리의 자아가 갖는 가치를 증명하고 긍정하게 됐지. 아직 수도회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놈들은 사람들의 생존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숭배라는 이름 하에 수도회가 만들어낸 신을 믿었어. 하지만 도시에서는 재난과 처벌에 대한 공포가 끊이지 않았지. 신화는 우매함을 부추기는 데 쓰이고 신앙은 처벌의 명분으로 쓰였지. 이미 이 도시에는 실체 없는 감옥이 세워져 있는 거야. 감옥에서 자유를 찾는 것은 모순이지. 공포와 우매함이야말로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첫 번째 적이야. 난 올해의 카니발이야말로 이 감옥을 뚫고 나갈 만큼의 불꽃이 되리라 믿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은 푹 쉬도록 해. 내일 카니발에서 같이 무대에 올라야 하잖아, 파트너. 잘 자. 좋은 꿈 꿔. 아따 이삐다. 얘가 먼저 날 꼬셨어요. 내가 안 꼬심. 방에 들어가 볼까? 잠깐만. 뭐 여기서 또 안녕하십니까. 그거야? 카를로타 아가씨께서 이미 말씀 남기셨습니다. 언제든지 체크인 하실 수 있습니다. 쉬러 가볼게요. 네,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니발인가?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라군나 성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 이게 바로 카니발인가? 야, 네가 끼고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다. 이제 2시라서 카니발 못 보는디. 나 이제 방중 해야 되는디. 내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큰일이야. 얼마나 걸릴까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으면 끝까지 볼까 했는데 좀 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 헤비다. 제니다.
엄청 기대되는걸. 빨리빨리 구경하러 시내로 가보자. 그나저나 젠니하고 페비랑 헤어진 지도 꽤 됐는데 카니발에서 뭘 하려나? 그래, 가자. 가는 길에 무슨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어. 마거리타 아가씨 아직 안 나왔나요? 가면 가방이 있다고? 마거리타 아가씨 가방에서 꺼내볼까? 가면 어딨지? 여긴가? 가면 어딨노? 여기 있다. 착용해볼까? 마거리타 아가씨 아직 안 나왔나요? 일단 여기서 멈출까요? 지금 딱 2시거든요? 왜냐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걸 못한단 말이지. 아 이거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아무거나라도 잡고 해야 되겠다. 얘라도 잡고 해야지. 아 그래요? 장비창에서 그냥 바뀌었을 거라고? 오 그런데 오 세상에. 아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네. 아, 더 잘생긴 것 같네. 세상에 마상에. 이거 했고 하나 뭘 또 먹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요리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록 임무는 이쪽인데 기록 임무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노? 남은 거 어디서 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이동 안 되잖아 지금 어차피. 아 어찌해야 되지? 하나 남은 걸 어디서 해야 되지? 조졌다. NPC가 바로 앞이긴 한데 이러면은 제니랑 마주쳐서 그거 되거든요? 스토리 진행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돌아서 가볼까? 됐다. 요리 시작. 휴 스토리를 밀면 안 돼. 스토리 나중에 밀어야 된다고? 아무거나 하나 하고 이렇게 해놓고 됐다. 끝. 휴 됐다. 그러면 마거리타 아가씨 아직 안 그거 사야 되겠다. 그거 저 반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다 바꿔 먹어야 되나? 이런 거 먹을 필요 없겠죠? 원래 루미 때문에 얻으려 했는데 아껴서 돌파해도 되고요. 그냥 아껴볼까 한번? 왜냐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그 무식이냐. 얘들 픽업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사는 거니까 괜찮을 수도? 좀 모아놓을까 그냥? 평소에는? 아 맞아 여러분 이번에 금이 기도하고 싶은 게 보셨어요? 있나요? 대신 기도해드릴게요. 금이 이쁘게는 스킨 나옴. 금이가 없어서 그렇지.
단돈 4만원. 아 근데 난 금이가 없어. 금이가 없어서 굳이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난 산호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산호 나왔나요? 이게 뭐지? 무료 배포인데 그건가? 퀘스트 여기 이벤트에 있는 건가? 아 지금 나온 게 아니고 그렇구만. 와 여기까지 언제 감? 이거 겁나 많은데 지금도. 일단 나 이거 좀 사자. 휴대폰 갖고 와. 카카오페이가 편함. 제가 해외에 그걸 막아놔가지고 저번에 하려니까는 명조에서 막더라고. 그래서 그냥 명조 한정으로는 카카오페이로 함. 아닌가? 명조랑 봉수는 똑같이 그거 했던가? 아무튼 어차피 이거 이렇게 띄워놔도 뭐 안 띄워지는구나. 굿. 이게 어디있어? 여기 있다. 아 산화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스킨 이쁘던데. 근데 산화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튜토리얼 해봐야겠어. 구매했고 이거 벌써 900이나 모았어 나? 얘도 그냥 나중에 찬찬히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이렇게 샥 해버릴까봐 지금은 모아놓고. 그게 맞는 듯? 일단 이거 해놓을까? 49개인데 어쩔까나. 해놓자. 어차피 뭐 무기는 내가 잘 안하니까. 그러면 70 하나 모아놨네. 반천 가까이 모아놓은 거 맞네. 으샤샤. 나중에 저기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뭐요? 이거 한숨이 아니고 이거 뒤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남은 스토리는 아마 내일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거 하고 나면 아마 내일 끝나지 않을까? 내일은 내지 모레까지는? 좋아요. 얼른 끝내고 또 남은 이벤트도 해야 되니까.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